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만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얼굴을 마주보고 눈도 한번 마주쳐보고 인사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좀 가까워진 것 같죠? 그냥 우리가 어색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도 하고 눈도 마주치면 마음이 금방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통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니까 마음이 통하네? 통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아무리 이렇게 같이 살아도 한 집에 이렇게 있어도 뭔가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습니다. 집안에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바람이 이렇게 술술 불면서 통하는 게 있으면 뭐가 막히는 게 없고 그렇게 시원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도 같이 이렇게 통하고 흐르면 훨씬 부드럽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멋진 자동차가 이래 한 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동차에는 많은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에어컨도 있고 잠금 장치도 있고 또 이제 AS 브레이크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라고 이야기합니까? 겉모양만 번지르한, 물론 그것도 이제 멋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자동차 옵션이 많을수록 그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옵션이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제가 그때 이런 옵션을 좀 넣었으면 좋았을 걸. 이 부분은 돈이 좀 들어가도 이 옵션을 내가 넣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마음의 옵션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소통이라는 마음의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인드를 갖기 위한 마음의 옵션은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통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통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개를 안고 있는 이제 이런 여성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제 뉴욕이나 또 중국의 베이징이나 뭐 일본의 도쿄나 한국의 서울에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혼자 고립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유야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쉬운 것만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조금씩 부딪혀가면서 살 때 훨씬 마음도 건강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 자기보다 좀 모자라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다 부담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예, 미국에 이혼을 하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사는 독신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다른 동물들보다 이제 영리하지만 물론 사람보다는 굉장히 지능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은 뭐 고양이나 개에게 밥 주고 쓰다듬어 주면은 그 짐승들 개나 고양이는 그냥 만족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개나 고양이가 뭐 부담은 주지는 않지만 개가 사람한테 왜 이렇게 늦게 주무세요? 또 잔소리도 하지 않고 또 뭐 늦게 온다고 쓴소리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내가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개나 고양이하고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좀 부담스럽지만 사람하고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좀 부딪히면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맛을 느낄 수도 있고, 저 사람 나하고 좀 다르지만 좀 성질도 좀 까다롭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훨씬 좋아지고 그 사람의 맛도 느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를 혼자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어려운 문제나 고통을 이겨주기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사는 동안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불행한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걸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2011년도인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금모라는 이 중학생이 자살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금모군이 자살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했고 또 이제 매스컴에 굉장히 떠들썩하게 우리가 매스컴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났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모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때 같이 다녔던 친구가 반 친구가 이제 중학교에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금모군의 이 친구가 게임을 아주 이렇게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이 금모군도 이제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걸 알고 이 금모군에게 아이템을 좀 키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게임 아이템을 키워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학생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금모군의 집에 가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이제 아이템을 이제 키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어느 날 또 게임을 하다가 그만 이 아이템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 게임이 이제 아이템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친구가 그때부터 야, 내 아이템 살려내라. 야, 너 때문에 내 아이템이 다 날아갔어. 너 용돈을 들여서라도 너 부모에게 돈을 받아서라도 이 아이템을 키우라. 그때부터 좀 이제 물리적인 이제 힘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협박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이제 좀 난폭한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금모군에게 이제 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만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때리기도 하고 또 협박을 해서 이제 돈을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비싼 이제 뭡니까? 메이크 잠바를 입고 있으면 그걸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서 금모군의 집에 가서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게임도 하면서 이 금모군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전선 줄을 이제 막 목에다 칭칭 감아매고 이제 끌고 다니면서 방바닥을 핥아라고도 하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야,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숙제 안 해? 그러면서 괴롭히고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모군이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 물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겠나 하는 마음이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 사진에 보면 이 금모군이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진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혼자서 저렇게 울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모군이 자살을 했는데 이제 유서를 이제 남겨놓았습니다. 그 유서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야,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이슈가 되고 매스컴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이 금모군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제가 이해는 가지만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살까지 했겠나. 이 어린 마음에 혼자 감당하기 힘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형도 있었는데 평소에 가족들이 좀 소통하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나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 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형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감당이 안 돼. 학교 가기도 싫어. 친구들이 날 너무 괴롭혀. 자, 가족들하고 이렇게 마음의 소통을 하고 살았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질까?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금모군의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형의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절대 자살을 안 했겠죠. 내가 자살을 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형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금모군은 자기 짐을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잠깐 여기 이제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자, 우리가 내용을 다 읽을 수 없지만 아빠에게, 엄마에게, 형에게 이렇게 유서 내용을 남겼습니다. 아빠 사랑해.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형도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 나같이 이렇게 죽지 마. 그러면서 이제 이 유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 이제 사랑해. 그러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가족들과 마음이 좀 소통이 되고 흘렀다면 이 부분도 자살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살면서 마음이 우리가 소통하고 흐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소통이 되려면 우리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제가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마음 열기입니다. 이제 마음을 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뭐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두 번째,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보는 거 이게 다 옳은 것만이 아니야. 그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음도 열어야 되고 내가 틀릴 수 있는 것도 또 맞지만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도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고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또 이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바빠서 서로 얼굴 잠시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진지하게 앉아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 또 그런 소통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많지 않은 걸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소통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 혼자 그냥 문제 없으면 되지, 뭐 다른 가족들은 그냥 잘 있겠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가족들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가족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나에게 그런 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나 혼자 그냥 문제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흘러야 되고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흘러야 되고 또 자녀와 또 부모 간에 마음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흐를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또 화목하고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 이제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왕이 있는 침실까지 가려면은 99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자, 사람에게도 많은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우리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 불신이라는 문도 있고 상처라는 문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마음의 문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살 때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홍수가 나서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그 홍수로 말미암아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물로 말미암아 가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그 물을 원수로 삼겠다. 자, 또 여기 옆에 보면은 불이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불은 지긋지긋해. 나는 불을 원수로 여길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물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물을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은 먹어야 됩니다. 세수도 해야 되고 또 물로 밥도 해야 되고 이제 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불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추운 날 보일러를 떼야 따뜻해질 수가 있고 또 추운 겨울에 물을 또 데펴야 따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닫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마음을 어쨌든 간에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많고, 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마음을 닫고 산다면 나면 이제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 데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 데이크라는 말은 서로 주고받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서로 주고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면은 그 세금을 정부가 받아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또 그것을 공원도 만들고 또 스포츠 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자,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가 냈지만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산다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가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려고 해봐요. 아마 평생 가도 그 자동차 타고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거지만, 물론 내 대가를 주고 사는 거지만, 누군가가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탁기를 사는 것도 TV를 사는 것도 휴대폰을 사는 것도 내가 혼자서 만약에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평생 가도 나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자기 혼자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고 서로 소통해야 되고 또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도네이션이 잘 돼 있는데 한국은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개인은 가난하지만, 정부는 부하고 개인은 가난하지만 서로 이제 남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서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뭘 가지면은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어색하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 이제 내가 틀릴 수 있다 부분에 이제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초안지로 잘 알려진 그 항우와 유방 이야기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5년 동안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우 장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굉장히 힘센 사람을 지칭할 때 항우 장사라는 말을 쓰죠. 이 항우라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그 힘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항우는 굉장히 힘도 세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방하고 패권을 다툴 때 항우는 자기가 힘도 세고 잘나고 똑똑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듣고 또 그걸 이제 수용하는 것보다도 자기 결정을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왜?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믿음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항우의 주위에는 뛰어난 모사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사꾼들의 이야기를 항우는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항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둘 그 항우를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반대로 유방은 달랐습니다. 유방은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늘 부족한 걸 알았어요. 자기가 참 못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들어질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다 옳은 게 아니야. 이거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방의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유방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말을 청종하면서 유방은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방은 자기는 힘이 부족하고 자기는 좀 못났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우와 패권을 다투면서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우는 자기 잘난 것에 스스로 도취되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는 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자결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었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만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의견도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우리가 수용할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세 번째 이제 동영상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음의 표현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동영상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소년부 천정호 판사. 그는 모든 문제가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천정호 판사의 재판정에서는 판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년간 대화가 단절된 가족. 판사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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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입을 떼보는 아버지와 아들. 미안하다. 처음으로 뱉어보는 말이 어색하지만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을 넘는 아버지와 아들. 네 잘되라고 한 거야. 이제 그 마음 이해해야 돼. 너도 어른이다. 알았어. 그럴 때 마음 버리고 섭섭한 거. 마음을 나누는 말 한마디에서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네. 형님하고 자주 연락하고. 네.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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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미안해. 아이고 잘 그려주세요. 이 부모님하고 대부분이 원수 비슷하게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사죄의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거든요. 사랑한다는 말도 전혀 평생 해보지 못한 아이들 있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법정에서 자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그런 분도 있고요. 아이들도 처음 해봤던 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하고 부모 간에 기초적인 소통이 안 돼 있거든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재판정에서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 그동안은 이 짧은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앞으로 잡아 치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을 잘 못하는 민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놓으면 그 마음이 이미 통해버리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이도 그 한마디로 그냥 지나간 세월이 그 다 녹아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자,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천정호 판사가 내리는 재판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입는 우리가 가정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살면서 말 없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가정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고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고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수의사가 이제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병 속에 있는 코브라가 나와서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코브라에 물리면 적사하기도 하는데 코브라의 독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살아남지 못하는 걸 보는데 근데 이 사람도 혼수 상태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의사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코브라에게 물려서 이 코브라의 독을 이긴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있다. 그 항체를 이제 받아들이면 그 항체가 이 독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파악을 해서 잘 등록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까 그 코브라에 물려서 이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른 이제 수소문해서 헬리콥터를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피를 수혈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 수의사가 서서히 이제 살아나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수의사가 뭘 잘했다기보다 그 코브라의 독을 이긴 땅꾼의 항체를 받아들이니까 그 이긴 피가 들어오니까 그 독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자 아내가 고통스러울 때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남편에게 있는 그 항체가 들어오면 아내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을 몰아내고 이길 수 있게 하고 자녀와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혼자 뭔가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금만 더 한 발짝 더 생각하면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한 부분만 생각하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이 강연을 마치고 여러분 혹시 강연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통화를 한번 하거나 문자를 한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색해서 다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 뭐 여보 사랑해 그런다든지 딸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나는 행복해 뭐 이런다든지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많은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고 또 마음의 삶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연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